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주대학교 GIS센터 연구위원으로 있는 강용석입니다. 오늘 앞서 세 가지 분야의 주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주제 발표 내용을 사전에 조금 더 연구할 기회를 못 가져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들으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만, 아까 주제 발표와 유사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과 또 이 공간계획이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만, 이 토지 이용, 활용 분야에 대한 제주의 사례 등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그 부분과 아까 그 주제 발표 내용과 연계해서 정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에서도 2008년도부터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는 그 용어를 사용을 해서 저탄소 정책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2008년도부터 시작된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이 2012년도에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이라는 이제 계획으로 조금 이제 확대 계획이 됐는데, 이 주 내용은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와 이제 전기 자동차 이 두 가지를 활용하는 정책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물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정부 중앙 정책으로도 그렇고 이제 저탄소 정책과 관련해서 제주에서도 그렇게 됐고, 또 그와 더불어서 제주에서는 이 청정 환경 보전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도민들의 관심과 뭐 지역 NGO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환경 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애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와 연계돼서 이제 이런 정책이 시행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다시 그 공간 정책에 대해서 잠깐 또 소개를 드리면, 타 지역에 없는 그 토지용 정책이 있습니다. 제주에는 일명 절대 상대 보전 지역 제도, 그리고 중상권 관리 보전 제도라고 해서 지하수와 생태와 경관 이렇게 세 가지의 항목에서 다시 뭐 1등급부터 뭐 4등급, 뭐 분야별 5등급까지 있습니다만, 이렇게 등급화해 가지고 그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용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 공통으로 하고 있는 도시계획은 뭐 전국 공통으로 하고 있지만, 이외에 우리 제주에서만 지금 이러한 제도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1990년대, 1992년도입니다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수립되면서 이제 정착화가 됐는데, 이제 선보전 후개발, 그러니까 결국 귀결되는 건 이제 환경보전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도 뭔가 좀 면적 단위로 좀 규모 있는 개발을 하려면, 또는 뭐 도로 확장을 좀 하려면 아직도 지금 일부 도민이나 NGO 측에서는 그래도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뜻은 뭐냐면, 타 지역에 없는 보존 지역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음에도 더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뭐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주라 그러면 뭐 과거에 이 변방이 섬으로 치부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관광의 섬으로 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지금 뭐 코로나19가 완화되는 듯 하는 와중에서 또 국외로 못 나가다 보니까 우리 제주를 많이 찾아주셔서, 국내 관광객은 이제 예년에 거의 이제 따라붙고 있다라고 이제 정책 당국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만, 이러한 관광 개발도 아까 말씀드린 1996년도에 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교육, 의료, 관광, 청정 1차 산업, 거기에 플러스 뭐 IT 산업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5가지 주제로 해서 처음에는 공공에서는 7개 선도 프로젝트로 시행을 했고, 플러스해서
이 부분도 타 지역에는 이제 공공 개발로 주로 하고 있지만 제주에는 그 민자유치 방식으로 해서 그 관광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지금 한 15년여에 이르다 보니까 최근에는 또 생각지 못하게 이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쓰레기 부분하고 이제 하수도 처리 문제, 즉 이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발하고 이제 같이 따라가지 못해서 지금 현재는 조금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기반 시설 확충이 현안 문제로 제주에는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제주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주제 발표로 다시 들어가면 아까 먼저 발표하신 중에 이제 원자력 발전함 기술을 활용해서 화석 연료를 대체해서 이제 국내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제 새만금을 개발한다. 아주 공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술 정책만큼. 또 하나는 이제 풍력과 태양광,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그 오리커브 현상, 이게 또 우리 제주 지역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풍력은 이제 바람을 활용하는 것이고 태양광은 뭐 글자 그대로 태양 햇빛을 활용하는 것인데, 제주에서도 이제 뭐 삼다의 섬 하나로 해서 뭐 바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 바람을 이제 공유 자원화해서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제 풍력 발전을 많이 이제 확충하려고 유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에서도 이제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주에는 그 지방공사로 지역 에너지 공사를 설립해서 풍력 발전에 관한 이제 정책을 수립하고 또 직접 이제 공공 개발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하나는 이제 풍력 개발과 관련해서는 제주에는 또 그 감귤 과수원이 중간에는 이제 생산량으로 그 과다 생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단가를 이제 맞추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감귤 농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생산량으로 조정을 하자, 이런 차원에 의해서 그 폐원 정책을 좀 일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귤은 폐원을 할 때 이제 행정에서 했던 부분이 뭐냐면 전기 농사를 할 수 있다, 감귤 폐원지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태양광을 하면 이제 그 태양광 발전 소득으로 인해서 이제 그 1차 산업 분야를 이제 전기 농사 수입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면서까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오리커브 현상이나 마찬가지처럼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이제는 그 주간 시간대와 야간 시간대 이 발전 현상이 고르지 못하다 보니까 이 한전 이쪽 측에서는 그 차단시키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문제가 또 되다 보니까 그 발전에 참여한 사업들은 또 수익과 연계가 됩니다. 이게 쭉 발전이 돼서 발전량이 높아져야 그 발전에 대한 이제 수입이 되는데, 그것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한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뭐 융자 이런 부분 어떤 재정 여력을 외부에 이전한 분들은 그것에 대한 뭐 융자 이자 갚는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여건이 제주에서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주는 실제 지금 한전에서는 화력발전 위주입니다만 제주 자체에서만 부족해서 사실 지금 육지부에서 해저 연계선으로 지금 발전량을 충족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1 해저 연계선, 제2 해저 연계선이 되어 있고, 이거는 저도 들었습니다만 이 육지에서 제주로 가는 부분, 이제 송전 부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역으로 제주에서 발전량이 많으면 다시 이 제주 지역 외로 나올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발전량이 많아도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만, 아울러 이에 따라서 지금은 그
제3 해저 연계선 사업을 지금 시행 중에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료되면 아마 신재생 에너지로 인한 그 발전량이 많더라도 이제 소화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봐집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새만금에 대한 앞으로 어떤 그 지역 발전 계획이 지금 현재는 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내지는 또 신재생 에너지보다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적에 오늘의 주제가 이제 SMR 이제 원자력 발전함 기술을 활용한 것과 이제 수소 발전 그리고 아까 그 토지 이용으로 본다면 저도 상당히 이제 공감한 부분이 표류하는 거대한 땅 그리고 임자 못 정한 땅 참 이 부분이 상당히 저도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그 뭐 지역 발전 계획 내지는 뭐 어떤 그 조그마한 어떤 그런 지역 계획을 수립할 때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신중한 개발 계획이 돼야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느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어떤 그 새만금의 미래구상이라는 그 지역 발전 계획을 이제 수립하면서는 오늘의 그 주제를 포함해서입니다. 발전 계획을 수립하면서는 어떤 그 중장기 계획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그 중장기 계획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어떤 지금 현재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그 지역 주민 아니면 산업 간의 갈등 이러한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그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종전에 정부 내지는 행정 중심의 계획이 수립됐다면 지금은 어떤 그 지역 주민 또 지역 산업 또 뭐 지역 NGO를 포함해서 이러한 전체적인 거버넌스가 구축이 돼서 계획 구상 단계에서부터 서로 참여하고 이 새만금에 대한 미래 구상이 수립이 되면 앞으로 어떠한 뭐 산업이 유치되든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그 특히 그 임자 못 정한 땅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